HBM 관련돼서 일단 내년까지는 수요 공급이 계속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리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다. HBM 매출과 이익의 포지션이 내년 기준으로 매출에서는 거의 30% 넘게, 이익에서는 40% 가까이 나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훈이팸 여러분. 오늘은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비 온다고 하는데 우산 잘 챙겨서 다니시고요. 오늘 장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오른 종목이 200개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특징적인 거는 그동안에 수익률이 좋았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쪽에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은데 6월 달에 수출 데이터 말씀드리겠지만 수출 데이터에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 상당히 좋았고요. 쌍두바차,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 너무나 조금 안타깝게도 2차 전지는 전년 대비 20% 정도 감소한 정도로 수출 데이터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수치가 하반기에 회복이 될 건데 8월 달에 될지 9월 달에 될지 10월 달에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계속 매달 업데이트 해 드릴 거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도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에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석유 제품이라든지 기초화학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이렇게 과거에 없다가 수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서 수출 데이터 상위 품목이 올라오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도적인 수출 데이터, 전년 대비 반도체 수출 52.2%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수출 증가폭을 나타냈고요. 6월달 가장 최신 데이터입니다. 657억 달러, 반도체 전체 품목 657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하고요. 반도체가 역시나 주도주로서 대세로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반도체가 워낙 이익이 개선되다 보니까 꼭 요거 수치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 평균 PER이 20배에서 반도체의 가파른 이익 개선세로 18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도체의 평균 PER이 18.7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이익에 대한 그 개선폭이 빠르게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이끌고 있다는 거는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힘입어 전체 6월달 수출 데이터 5.1%가 개선이 됐고요. 무형 흑자 4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TSMC 내년 설비 투자 50조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2나노 반도체 수요를 TSMC가 거의 지금 싹쓸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나노, 3나노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도 수율이 안 나와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최근 7월 달 거 수율 데이터 나오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어떻게 대세가 됐나? 네,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국비 지원 예타 면제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팔걷는 정부. SK가 어제 발표했죠. AI 분야 관련돼서 3년간 80조 하겠다고 했고요. 5년간 전체 반도체 투자는 103조에서 107조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기업 5곳 중에 3곳 약 60%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에서 하반기 이게 정경련이죠. 지금 경제인연합회에서 하반기 수출 2023년보다 올해 좋을 것이라고 했지만 주의해야 될 거는 환율하고 유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고요. HBM3 관련돼서 3등 마이크론이 생산 기주 지금 확충하려고 하고 있죠. 대만하고 지금 아마 인도네시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인도네시아는 한번 인도네시아 아니면 말레이시아 체크해 보겠습니다. SK하고 삼성 추경 막아라 공급 확대 박차. 지금 쉽지 않아요.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이 HBM 합작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53%고요. 삼성전자가 38%니까 81%예요. 마이크론 9%밖에 안 돼요. 여전히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마이크론도 26년에 우리 8%에서 20%까지 2.5배 늘린다고는 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앞으로 조금 사실은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에 좀 계속 뺏길 일만 남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하이닉스 낸드에서도 주도권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업계 최고의 고성능 SSD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에 HBM 품귀 온다. 삼성전자 주도권 잡을 골든타임.
반도체와 인공지능 더 나은 경제. 이 기사의 원문은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상당히 엄선해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반도체 엄청나게 수익률 좋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20%대고요. 압도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여전히 177%. 최근에 한미반도체 주춤하니까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죠. 솔브레인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TCK 다 상당히 견조한 수익률. 하이닉스까지, 하이닉스가 63%. 하이닉스 최근에 목표가가 30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목표가 계속 상향제 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2.8%. 너무 하이닉스랑 지금 수익률의 격차가 30배 이상 차이 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이 됐다고 보면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0이다. 그래서 HBM 쪽에서 조금만 좋아지면 삼성전자가 좀 많이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10만 원 이상 목표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윗단에서 역시 최근에 부진한 것들, HPSP 상당히 부진한데 HPSP의 펀더멘탈, 매출과 이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HPSP 관련된 특허 관련돼서 결과를 아직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관련돼서 결과 나오면 HPSP도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HPSP 외에 여기 지금 빠졌는데 최근에 제가 그 기업 분석 올려드렸던 K스택이 굉장히 견조하게 주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스택도 2분기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이 중에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DB하이텍, 동진세미케인, 주성엔지니어링, TCK, ISC 여기 중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 정말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에서 꼭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종목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저희 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업 분석 훈련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내용이 많아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에서 2024년 전체 포지션이 수출에서 27.7%까지 확대됐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무역 수출에서 27.7%까지 확대가 됐고요.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를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5월 달에 반도체 좋았고 6월 달에 반도체 좋았는데 석유 제품도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6월달 수출 570억 7천 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요. 수출 역대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 134.2억 달러, 134억 2천만 달러로 8개월 연속 플러스고 전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도 11개월 연속으로 좋아지면서 26% 증가했고요. 컴퓨터, 일반 PC 쪽도 6개월 연속으로 좋아지면서 58.5% 증가했고요. 무선통신기기도 휴대폰 포함돼서 증가폭은 좀 적지만 그래도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석유 제품 역시도 4개월 연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36.3억 달러인데요. 여기에는 합성 고무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다양한 에폭시 수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드가 하는 가성칼륨, 질산칼륨 이런 다양한 기초 석유화학 제품 중에 가장 마진이 좋은 거는 위에 업스트림이 아니라 제일 밑단에 있는 최종 제품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다운스트림 제품들의 수요가 조금씩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이 37억 2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요. 자동차 수출, 워낙 지난달 데이터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0.4% 감소했지만 62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이 역대 6월 최고치, 중국을 제치고 대미 수출이 110.2억 달러, 6월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상반기 누적으로 대미 수출이 16.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중 수출은 누적으로 5.4% 증가한 634억 달러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질렀고요. 24년도 한국경제인협회 수출 전망 조사해봤더니 12대 수출 주력 매출 100대 기업 대상 63.2%. 하반기가 수출 더 증가할 거라고 봤습니다. 상반기 좋았는데 12대 수출 주력 100대 기업 매출 기준 100대 기업 63.2%가 수출 증가한다고 했는데 선박은 하반기에 100% 상반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석유화학 역시 75%, 50%가 훨씬 넘는. 자, 여기 바이오 헬스 계속 5월 달에 데이터랑 계속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72.7%, 자동차 부품 70%, 전기전자 부품 68%, 일반 기계 54.5%, 자동차 50%,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 선박
그 다음에 석유화, 그 다음에 바이오헬스,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리고 일반 기계, 그리고 자동차 부품까지 다 수출을 통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요, 올해 24년도 HBM 매출만 최소 10조 예상하는데, 마이크론이 2분기에 HBM 매출 1390억 나왔다고 역대급 실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분기 실적이니까 1400억 잡고 곱하기 4해도 5600억으로 하이닉스 HBM 매출이랑 2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온디바이스 내장형이라고 하는 내장형 인공지능 PC 탑재 업계 최고 성능, 이것도 어제 기사예요. 자,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을 꼼꼼히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SSD가 말 그대로 대용량 저장 장치를 말하는데요. SSD를 개발했고요. HBM 외에 낸드 플래시 쪽, 낸드 플래시라고 하면 뭐죠? 데이터 센터, PC, 스마트폰 탑재 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낸드 플래시고요. 기업용 SSD를 PCB01이란 타이틀로 개발했는데요. 이 PCB01이요. 연속 읽기 초당 14GB까지 속도가 나오고요. 쓰기 속도 또한 12GB로 PC용 SSD 저장 장치 중에는 업계 최고라고 합니다. 왜 SSD가 점점 중요해지냐? AI를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이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빠르게 구동해야 되는데 1초 내 구동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가 엄청난데 전력 효율이 전작 대비 30% 이상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기업 간 B2B는 보안이 중요한데 보안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산될 건데요. 이 PCB01이라는 기업용 SSD가 대형 고객사 이미 빅테크의 호환성 검증 협업 요청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4세대 고대역폭 HBM 엔비디아 이미 100%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5세대도 사실상 여전히 1등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5세대가 HBM4고요. 4세대가 HBM3입니다. 자, 마이크론 엊그제 실적 나왔는데 매출 68.1억 달러, 전년 대비 17% 증가한 9조 4,400억, 영업이익 9조 4천억 달러로 1조 3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1% 증가했고요. HBM의 매출 비중이 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사장이 밝힌 게 25년까지 이미 우리 HBM 다 품절됐다. 그리고 AI 제품 때문에 HBM 가격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 50% 성장, 이익 성장, 매출 성장이 나왔다. 삼성전자 이제 이 마이크론 실적으로 유추해 봤을 때 삼성전자도 7월 5일 날 2분기 예상 실적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이 됩니다. 36GB HBM3E 12단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드디어 3분기에 아마 7, 8, 9 중에 최종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 승인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납품 승인 안 되면 상당히 또 하이닉스랑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3분기 엔비디아 퀄테스트 최종 승인이 상당히 기대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되겠습니다. 2분기에 반도체 쪽 합산 영업이익이 4조 5천억에서 4조 7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 계속 공급자 우위가 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HBM 때문에 일반 메모리를 많이 못 만들어서 HBM한테 완전히 일반 메모리 시장이 뺏겨서 일반 메모리가 안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반 메모리도 너무 필요한데, 그러니까 HBM한테 잠식당한, HBM이 다이가 크거든요. 뒤에 설명할 건데 HBM 다이가 커지니까 HBM 다이 커진 만큼 남은 작은 비율의 일반 HBM을 제외한 일반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다이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조금만 늘어나도 공급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 공급에 일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이 공급자 우위가 지속되는 거고요. 작년 기준 D램 매출이 63%, D램 전 세계 2위입니다. 낸드 자회사 솔리다임이라고 있죠. 솔리다임이 작년, 재작년 계속 애먹었는데 심지어 솔리다임까지 올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낸드 26%, 솔리다임 포함해서 2위입니다. 그럼 D램 1등 어디죠?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낸드 1등 어디죠?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네, 기타 11%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내년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은 AI 수요 때문에 공급 업체들이, 자, 이게 핵심입니다. 공급 업체들 HBM 캐파 집중하는 것 때문에 일반 범용
레거시한데 그게 바로 일반 반도체예요. 일반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수요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트렌드 포스 많이 나오는 데죠. 이 리서치 하는데 PC DDR4 D램 가격이 3분기에 전분기 대비 최소 3에서 8% 정도 가격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IT 세트 범용 제품이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제일 증가 안 하는 심지어 PC 쪽도 윈도우 10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규로 일반 PC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주요 포인트는 오히려 D램하고 낸드, 일반 D램 그리고 일반 낸드에서 나올 거다. 하이닉스도 지금 잘하는 거 초집중해서 격차를 2등 업체랑 벌리려고, 2등 삼성이죠. 삼성하고 HBM 벌리려고 6세대 HBM4 양산을 1년 앞당긴 2025년 양산. 그리고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아까 말씀드렸죠. 구축 지원 예산 2조 5천억 포함해서 총 26조를 반도체 생태계 지원책을 신속 추진하고 있다. 이거는 여야 그래도 안 싸우고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재부에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지금 올해 만기인데 이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 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있고요. 17조 규모의 첨단산업 저리대출. 금리 엄청 싸죠. 와, 0.8에서 1.5% 우대금리. 온 지금 그 기운이 반도체를 도와주고 있다. 지금 AI 시장이 블루오션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AI 시장의 블루오션화, 요거를 사실은 그 리스크 요인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HBM은 데이터 통로의 대역폭을 늘려 속도를 빠르게 했다면 요 CXL 관련주들이 막 반짝했다가 주가가 다 죽었는데 최근에 엑시콘 또 다시 날아가는 거 보면서 반짝하고 있죠. CXL은 AI 서버의 제한 용량을 극복하는 거예요. HBM이 속도의 혁신이었다면 CXL은 용량의 혁신입니다. CXL 말 그대로 메모리 용량의 확장성을 키우는 거고요. 중앙 처리 장치 CPU,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저장 장치가 각 장치마다 컴퓨팅이라고 하죠. 컴퓨팅 파워마다 빠르게 익스프레스, 그리고 연결, 링크하는 기술입니다. 각 장치마다 구동되는 환경이 제각각이라서 효율적 연결이 어려웠는데 CPU, GPU, 각종 저장 장치를 한 개의 시스템으로 통일한 게 바로 CXL입니다. 각 장치끼리 한 개의 시스템으로 통일되면 서로 D램을 공유할 수가 있고요. 교체할 수 있고요. 추가 과정이 간소화되고 일일이 규격을 따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CXL 시스템 하나 통일 인증만 거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CXL 구축 서버를 하면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이 8배에서 10배 이상 증가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의 혁신이라고 합니다. HBM이 데이터 처리 속도의 혁신이랍니다. 서버당 처리할 데이터가 급증하니까 AI 시대에 데이터를 처리할 메모리 용량 확장성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26년에 3조 가까이 연평균 6배 이상 CXL 시장은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HBM이 하이닉스가 선두주자였다면 당연히 CXL은 삼성전자가 선두주자입니다. 아직 CXL에 대한 명확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CXL에 대한 명확한 결과물도 25년 하반기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HBM 품귀 현상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거로 보고요.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 기반의 B100, 이게 하반기에 양산되죠. 기존의 H100, H200이 탑재량이 4개였다면 B100은 HBM3가 8개로 2배 이상 증가하는 HBM 개수가 Q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전체 HBM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어마어마하죠. 연평균 36% 이상 급속 팽창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거에 맞게 올해 작년 대비 최대 2.9배, 연초에 2.5배였는데 2.9배로 상향 조정했고요. 하이닉스 역시 HBM 생산량을 3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HBM 캐파 13만 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업계 예상으로는 25년 4분기면 이 HBM 캐파가 2배 증가한 26만 장까지 HBM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의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38%에서 42.4% 늘어나면서 하이닉스하고 격차가 올해 말이면 연초 15%에서 1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HBM은 GPU하고 결합되는 데이터, 이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하기 위한 AI 가속기 용도로 HBM을 쓰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HBM 때문에 HBM이 쓰는
이 다이라고 하는 거, 다이가 뭐냐? 작은 사각형의 칩 조각입니다. 이 다이 크기가 기존 D램보다 훨씬 커서 생산 설비가 일반 D램보다 2.5배에서 3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공정 라인은 한정되어 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HBM 할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범용 D램은, 기존 D램은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5년 내년 D램의 수요는 공급량의 23%를 초과하는 수준이고요. HBM은 서로 지금 HBM이 폭풍 성장하고 있고 HBM이 연평균 성장률이 36%고 HBM 만들 수 있는 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으니까 HBM을 서로 미친 듯이 만들겠다고 하고 캐파를 늘리니까 HBM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게 11%에 불과하지만 HBM 때문에 일반 D램은 수요 공급 차이가 23%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하면 일반 D램과 일반 낸드 이 수요 공급 타이트한 것 때문에 수혜를 받는 소부장을 공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은 이것도 굉장히 아주 유용한 리서치를 제공하는 리서치 기관이죠.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 D램 익스체인지. PC용 D램 범용 제품 보통 DDR4 8GB를 하는데요. 요 현물가가 2.1달러로 16.6% 상승했고요. 서버용 D램은 약 9에서 19% 상승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DDR3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생산을 중단해서 하반기에 DDR3 당장 올해 하반기에 수요 대비 DDR3 공급을 25% 수요가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범용 D램의 수익성은 계속 개선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반기 실적이 월등히 좋아질 거라, 상반기도 좋아지는데 그거보다 하반기 훨씬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HBM3 8단 53% 이상 전 세계 1등 공급하고 있죠. 하이닉스가 12단 퀄 테스트 이미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엔비디아의 AI GPU 신제품 중장기 로드맵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식이라고 하죠. 아식. 네, 주문형 반도체. 자, 아식 한번 좀 자세히 공부하신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아식 개발업체의 HBM 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있다. 25년도도 HBM 출하량 24년 대비 2배 증가할 거로 보는데 지금 청주 공장 있잖아요. 청주 M15 여기를 전부 HBM 포함 D램 집중 생산으로 할 거기 때문에 HBM 집중 생산 때문에 범용 쪽 메모리는 계속 수급이 타이트해지겠죠. 전체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 하이닉스 기준 작년 8%에서 올해 21%, 내년에 30% 이상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올해 기준으로 하이닉스에서 HBM 차지하는 비중이 뭐 40%, 50% 될 것 같지만 현재 21%다. 아마 이게 최대 연말까지 가면 25% 정도 되지 않을까. 내년 정도 되면 35% 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이크론 점유율이 5에서 9% 사이인데요. 25년 내년에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하이닉스한테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SD 저장장치 매출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1분기 SSD, 기업용 SSD 매출만 2조 4,600억 나왔고요. 전년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하이닉스가 49.3% 증가한 1조 5,700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AI 때문에 고성능 SSD 수요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왜? AI 추론 단계에서 알고리즘을 빠르게 작동하기 위한 거대 언어 모델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보관하고 저장할 공간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거대 언어 학습 모델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저장할 가장 최적의 선택지는 고성능 SSD이기 때문입니다. SSD 뭐죠? Solid State Drive 약자죠. 자, AI용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에 제한이 있죠, 당연히. 무한정 AI용 데이터 센터 전력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일 스토리지 서버당 고용량 메모리가 필수고요. 이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체크포인트가 뭐냐면 AI 모델 학습 과정 중에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특정 지점을 체크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의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자, 멀티모달도 많이 나오는 용어죠. 이거 꼭 알아두세요. 멀티모달 AI 모델 확산으로 고성능 스토리지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성능 스토리지 수요가 증가되면 고용량, 고성능 낸드가 필요하죠. 바로 기업용 SSD. 시장의 높은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생성형 AI를 넘어서 스스로 학습하는 러닝머신, 데이터를 처리한 더 많은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이 낸드 시장이
하나인 SSD는 계속 견조할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 아까 PCB01이라고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에 SLC 캐싱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뭐냐? 낸드 저장 영역 중에 셀 일부를 처리 속도가 빠른 SLC로 동작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좋냐? AI 서비스의 일반 컴퓨팅 작업 속도까지 향상되고요. 낸드는 한 개의 셀에 몇 개의 정보, 비트 단위라고 하는 한 개의 셀에 몇 개의 정보 저장에 따라 SLC 한 개, 아마 싱글이고요. MLC, 멀티 2개, 트리플 3개, TLC, QLC, 쿼드 4개, 그죠? PLC 5개로 규격이 분류되어 있다. 정보 저장량이 늘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SLC에서 MLC, QLC, PLC로 갈수록 데이터 저장 가는 속도나 안정성을 하락하는데 SLC 필요 데이터에 한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쿼드 레벨 셀, QLC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QLC가 본격 도입되고 있습니다. QLC가 뭐냐? 셀 하나에 4자리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칩 크기의 데이터 저장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거고요. 고객사 인증받아야 되는데 QLC 기반의 기업용 SSD는 어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만 생산합니다. QLC SSD는. 삼성전자가 가장 선두주자인데요. QLC 기반의 쿼드 레벨 셀 기반의 V7을 생산 중인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V9 더 최신 업그레이드 제품 V9 낸드를 개발하고요. AI용 고성능 스토리지에 적극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이미 업계 최초로 1TB TLC 트리플 레벨 셀 9세대 낸드를 양산했고요. 업계 최소 크기 셀 플러스 채소 몰드. 채소 몰드가 뭐냐? 셀을 동작시키는 층을 최소 두께로 구현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약 1.5배 높은 비트 밀도. 비트 밀도가 뭐냐? 저장 공간 밀도를 말하는 거고요. 비트 밀도, 그리고 셀 간섭 회피 기술, 그리고 셀 수명 연장 기술까지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이전보다 33%나 향상시켰고요. 소비 전력을 1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품질과 신뢰성의 이 더블 스택 구조로 업계 최고 단수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SSD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최상위권이고 글로벌 1등은 삼성전자다. 하반기에 HBM 매출이 전체 D램의 20% 이상까지 하이닉스는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하이닉스 관련돼서 SK그룹이 3년간 80조 투자하고 2028년까지 100조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투자하면 하이닉스의 글로벌 시장 지위 및 하이닉스의 외형 성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HBM이 D램의 20%까지 올라오는데 그 기반은 엔비디아의 GB200이 4Q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거고 HBM3E의 비중도 올해 3분기부터 본격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빅그로스 출하량 기준으로 2분기는 D램이 15%, 낸드는 1%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평균 판매 단가 D램 15%, 낸드는 19%, 19%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블랙웰 외에도 2026년에 이 엔비디아의 루빈 플랫폼, 요거는 8개에서 12개로 또 4개가 HBM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HBM4 탑재 계획이 있다, 하이닉스에. 낸드 쪽도 스토리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쿼드 레벨 셀, QLC SSD가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AI 서버 온기 때문에 23년도 낸드 적자의 주 원인 자회사 솔리다임까지도 가동률 회복되고 솔리다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D램이 올해 기준 44.8%, 내년에 소폭 감소하지만 여전히 44% 영업이익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낸드는 영업이익률이 83% 마이너스였다가 올해 19.7%, 내년에 낸드도 영업이익률이 21%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HBM 집중 때문에 D램 매출 비중이 내년에 68%까지 늘어나고요. 낸드는 올해 32%에서 내년에 30%까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D램 빅그로스가 19% 늘어나고 올해 평균 판매가는 68% 증가, 68에서 70% 증가를 예상하고요. HBM3E는 계속 가격 프리미엄을 받을 거나, 낸드 빅그로스도 출하량이 연간으로는 20% 늘어나고 낸드 평균 판매 가격은 88% 연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HBM 매출은 작년에 1.9 빌리언 달러에서 올해 7.9 빌리언 달러로 4배 증가를 예상하고요. 내년에도 HBM 매출은 14.2 빌리언 달러로 대략 2배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작년에 5.7조였다면 작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천억이었다면 올해 10조 9천억까지 HBM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은
HBM 매출만 19조 6천억에서 20조, HBM 20조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비중으로 보면 HBM3가 5조 7천억, HBM3E가 5조 2천억, 내년 기준으로 하면 HBM3E가 95%, 그러니까 대략 HBM3E 매출만 17조에서 HBM3 매출이 대략 한 2조에서 1.6조에서 한 2조 6천억까지 HBM3가 나오고 HBM3E의 매출이 17조에서 18조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통전극이라고 하는 TSV 캐파가 23년 월 K가 1000장이거든요. 45,000장이고 HBM 비율이 70%였다면 올해는 12만 장, 월에 12만 장의 HBM 캡 비율이 85%까지 올라오고요. 내년에는 TSV 캐파가 월에 15만 장, K가 1000이거든요. 15만 장의 HBM은 90%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BM 개념의 커스텀 HBM, 맞춤형 HBM 개념은 HBM4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5년 말 내년 TSMC랑 협업하면서 이 고객 맞춤형 로직 다이를 적용하는 특징 때문에 TSMC와의 HBM 협업은 후발주자하고의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후발주자가 기술 격차가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은 2018년 역대급 영업이익 20조 8천억을 초과해서 6년 만에 전체 연간 영업이익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징 쪽, 후공정 쪽에 차별화된 ML머프, ML머프 요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구독자분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서로 공부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숙제 내드린 거 열심히 공부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BM3E에서도 생산 수율이 업계 최고 수준이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이죠. HBM3E. 엔비디아 R100 울트라 라인업 HBM 비중 26년까지 최소 2년 동안은 확충할 것으로 보고요. 추론형 서버 중심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SSD 수요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저전력 수요 때문에 DDR5 6400Mbps 시장 개화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DDR5도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HBM 매출 비중 15% 정도까지 올라오고 영업이익 비중은 25%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기준으로 하면 매출 비중 35%, 영업이익 비중 40%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까지 HBM 수요는 대략 22억 기가바이트, 공급은 19억 기가바이트로 공급이 최소 3억 기가바이트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이 1조 5천억. 네, 요게 리스크 요인으로 있고요. 네, 요거는 수출 수입 6월달 데이터고요. 수출이 570억 달러, 수입이 490억 달러. 그래서 80억 달러 흑자했고요. 그죠? 무역수지. 보세요. 24년도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흑자죠. 그 다음에 상반기 24년도에 3,348억 총 수출액 달러고요. 22년도 대비해서 역대 2위 수출이고요. 그죠? 산업 동향 보면 산업 생산, 전 산업 생산 0.7% 감소했고요. 설비 투자 4.1%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업종별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고요. 수출 증감률 6월 달에 5.1%지만 그래도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그 다음에 업종별 하반기 수출 증가, 한국경제연합회에 따르면 선박 100% 다 좋아진다고 했고요. 석유화학 75%, 바이오헬스,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일반기기, 자동차. 여기까지는 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다. HBM 점유율, 하이닉스가 52.5%, 삼성전자 42.4% 돼 있는데 삼성전자 38%대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42에서 43%까지 올라가고요. 내년 기준 하이닉스는 5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BM 양산 로드맵 보면 삼성전자가 26년 HBM4 목표로 되어 있고 하이닉스는 HBM4 가장 최신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25년도 당장 내년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26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CXL 구동도인데요. 보세요. CPU, CXL 적용 안 하면 CPU 따로 D램, GPU 따로 D램, 저장장치 따로 D램이었는데 CXL 컨트롤러로 하나로 일괄적으로 CPU, GPU, 저장장치 모두 D램 여기서 통합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반도체 생태계 인프라 지원 방안이고요. 매우 좋음, 하반기에도 매우 좋음은 반도체 하나밖에 없다고 되고 있고요. 설계 담당 박영재 부사장 여기 따르면 세계 최초로 HBM3 24GB 했고 세계 최고 성능 HBM3도 여전히 하이닉스다. 지금 하반기에 반도체 외에 자동차, 조선, 2차전지, 바이오, 기계,
디스플레이 섬유까지는 하반기에 해가 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반도체가 부담된다면 자동차, 조선, 2차전지, 바이오 기계, 디스플레이, 섬유 패션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6월 달에 80억 달러. 글로벌 기업용 SSD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등이에요. 하이닉스는 솔리드아임 포함해서 30.4%, SSD도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 받을 것을 보고요. 국내 기업 분기별 영업이익 증가율 보면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전체 21%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제외하면 71%까지 떨어지고요. 반도체하고 유틸리티 합친 거 제외하면 79.8%로 떨어지고 반도체 포함하면 116%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미래에셋에서 참고했고요. 자, 6월달 주요 수출 품목 반도체 50.9%, 디스플레이 26%, 석유 제품 8.4%, 석유화학 4.8%, 무선통신 3.9%. 우리 2차전지 마이너스 20.5%. 2차전지 하반기에 제발 빨리 최대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월 달에 이어서 계속 연속으로 석유 제품, 석유화학 여기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대한유화, 효성화학, 유니드, 금호석유화학 이런 석유화학 회사 중에 뭐 국도화 관심 있는 회사 꼭 이런 회사 다뤄주세요. 그런데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화학 회사 중에도 관심 있는 회사 댓글로 달아주세요. SK그룹 비상경영회의 나왔죠. 그래서 하이닉스 2028년까지 103조 투자고 수익성 2026년 세전 목표 40조. 예, 그렇게 하고요. SK텔레콤하고 SK브로드밴드도 2028년까지 인공지능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SSD 삼성전자 매출 1분기에 85% 늘어났어요. 예, 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드아임은 49% 늘어났고요. SSD 쪽도 매출 폭증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등이다. D램하고 낸드 모두 OP 마진이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 검정색의 낸드에 대한 개선 추세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낸드가 적자였죠. 그런데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기준으로 하면 낸드의 영업이익률이 하이닉스 기준 21.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내년 기준으로 이익이 뭐 20조에서 30조 이렇게 늘어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PER 8배 정도 수준이고요. 삼성전자도 1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한미반도체 54배고요. 리노 27배, HPSB 23배, 이수페타 24배, 이오테크닉스 20배, 솔브레인 11배, 삼성전자 하이닉스 11배, 8배.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이닉스가 올해 매출 104% 늘어나는데 내년에 역시 27% 늘어나고요. 영업이익 380% 늘어나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은 거의 500% 늘어날 것을 보이고요. 내년에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40%,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40%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내년에 매출 85조 매출의 영업이익 30조 사이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345조 내년 매출의 영업이익 55조 사이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 엄청난 수급이 보이십니까? 1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외국인이 3조 8천억 샀고요. 기관은 2조 6천억 팔았습니다. 개인도 1조 2천억 팔았어요. 기관하고 개인이 판 거 전부 외국인이 받아갔고요. 외국인이 더 그 이상을 본다는 거죠. 최근에는 좀 샀다 팔았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연초보다 3조 8천억 하이닉스 순매수했다는 거. 외국인이 진짜 말 그대로 폭풍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코스피의 절반 이상을 담았다.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18만 9천원, 21만원, 22만 2천원, 23만원. 그래서 추세적으로 완벽한 우상향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22만 원을 이탈할 때는 계속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는 21선, 61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네, 21선, 61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고요. 한번 21선 가격이 얼마인지, 61선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차트에 그 클릭을 하시면 오늘 기준으로 21선 가격 얼마, 61선 가격 얼마 나옵니다. 11선 가격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완전한 우상향이다. 거래량도 뭐 과거에 이런 역대급 거래량을 돌파하지 않은 적정 거래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 역대 최대 지분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10만 3천원, 13만 원, 14만 8천원, 17만 원, 19만 원 이 가격대고요. 그래서 월봉상에서는 지금 이 18만 9천 원대가 새로운 지지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하이닉스의 경쟁사 마이크론도 신고가 영역이고요.
일반 낸드 쪽에 SSD 쪽에 경쟁사 웨스턴 디지털도 바닥권에서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도 PER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마이크론도 PER 기준으로는 지금 마이너스가 좀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하이닉스 정리해드리면 HBM 관련돼서 일단 내년까지는 뭐 수요 공급이 계속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리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리고 HBM 매출과 이익의 포지션이 내년 기준으로 매출에서는 거의 30% 넘게, 이익에서는 40% 가까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HBM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반 D램과 낸드에서도 HBM의 캐파 잠식 효과 때문에 일반 D램이 계속 수요 공급이 부족할 건데, 심지어 HBM 공급 부족보다 일반 D램 낸드 캐파 공급 부족이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일반 D램과 낸드의 회복도 하이닉스의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던 솔리다임의 흑자 전환까지 유발하면서 하이닉스의 메모리, 일반 D램, 낸드, HBM 모두 좋아지는 구조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 20조, 내년에 30조 영업이익 보고 있기 때문에 PER 8배까지 떨어질 거다.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일반 D램과 낸드가 좋아지면 서버용 SSD, 그 다음에 쿼드 레벨 셀, 그 QLC 관련된 낸드 부분, 그리고 일반 D램 쪽에 가격과 출하량의 증가, 모두 D램과 낸드 글로벌 모두 1등인 일반 D램과 낸드가 좋아지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주가 반영된 측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HBM 철저히 수혜된 일반 D램과 낸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삼성전자가 더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차세대 HBM 다음에 이 HBM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했다면 메모리 용량의 확장성, 용량 확장성의 혁신을 이룬 CXL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하이닉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목이 많이 아파서 목소리가 이상한데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